안녕하세요.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Safety from Mycobacterium tuberculosis를 주제로 졸업 논문 포스터 발표를 할 19학번 조수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썰프티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이번 실험의 목적, 실험 과정,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는 결핵균으로 폐의 결절을 만든다고 하여 결핵균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뼈에서도 균이 발견될 정도로 오래되었고 1839년 병명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결핵균 감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3분의 1이 보균하고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이러한 결핵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핵균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썰프티 단백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썰프 시스템은 결핵균뿐만 아니라 다른 박테리아에도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DNA가 각각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RV1466을 이용하여 썰프티를 발현했습니다. 썰프티는 DUF59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DUF란 Domain of Unknown Function의 줄임말로 아직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단백질은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발현하고 구조를 알아냄으로써 기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썰프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그래프는 썰프티에 안하이드로 테트라사이클린을 가하여 프로틴 폴딩을 풀어 기능을 없앴을 때의 아코니테이즈의 활성을 본 것입니다. ATC를 가했을 때 썰프티의 양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아코니테이즈의 활성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코니테이즈는 TCA 회로에서 사용하는 효소인데 TCA 회로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합성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B 그래프에서도 썰프티에 ATC를 가하여 폴딩을 풀었을 때 다른 썰프 단백질의 폴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능에 문제가 생김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썰프티는 결핵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썰프티가 속하는 썰프 시스템이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린 후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황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황 클러스터는 철 이온과 황으로 이루어진 보조인자로 생명체 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보조인자입니다. 세포호흡, 광합성, 유전자 발현 조절 등 생명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아코니테이즈 또한 철황 클러스터를 액티브 사이트에서 루이스산으로 활용합니다. 이렇듯 생명활동에서 필수적이므로 이가 형태에서 사가 형태까지 원하는 형태로 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썰프 시스템은 철황 클러스터를 체내에서 합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썰프 시스템 말고도 리프, ISC 시스템이 있고 썰프 시스템만의 차이점은 유일하게 설퍼 트랜스퍼 프로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철황 클러스터 합성 과정은 시스테인에 디설퍼레이즈를 가하여 황을 떼내고 떼낸 황을 운반하여 철과 반응시켜 클러스터를 합성하게 됩니다. 썰프T는 이가 철황 클러스터에서 사가 철황 클러스터로 조립하는 단백질입니다. 이번 실험 목적은 DUF59로 이루어진 썰프티를 발현하여 구조를 밝혀내고 철황 클러스터 어셈블리 과정에서 썰프티의 분자 기작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은 클로닝, 프로틴 익스프레션, 프로틴 퓨리피케이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클로닝 과정은 전체 DNA 플라스미드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발현하기 위해 DNA를 재조합하는 과정입니다. 마이코박테리움 지노믹 DNA에서 RV1466이 썰프티를 발현할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PCR을 통해서 증폭하고 인설트를 만들어 다이제스천된 벡터에 라이게이션하여 리컨비넌트 DNA를 만듭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플라스미드가 아닌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을 만들게 됩니다. 클로닝 과정을 끝낸 대장균을 이용하여 타겟 프로틴을 발현합니다. 대장균의 발현량은 성장 곡선을 따르는데 대장균이 대수적으로 발현하는 구간에서 IPTG를 가하여 과발현시킵니다.
벡터에 특정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은 액체 배지에서 발현시켜 선택적으로 과량 발현이 가능합니다. 프로틴 익스프레션을 한 후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고 타겟 프로틴만 남기기 위해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정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는 단백질의 네트 차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버퍼의 pH에 따라 단백질은 다른 전하를 갖게 되는데 양이온 혹은 음이온을 갖는 레진에 단백질을 흘려주게 되면 레진과 상호작용하여 이동 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부수물과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고 단백질에 태그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태그 프로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레진에 있는 금속과 타겟 프로틴이 갖는 태그 단백질 사이의 어피니티를 이용하여 정제합니다. 태그 단백질에는 히스 태그, MBP 태그 등이 있고 이번 실험에서는 히스 태그를 이용했습니다. 히스 태그가 있는 타겟 프로틴이 레진과의 어피니티가 좋기 때문에 버퍼 내 이미다졸 농도의 그레디언트를 주면 낮은 농도에서는 부수물이, 높은 농도에서는 타겟 프로틴이 석출되게 됩니다. 전 과정에서 실험이 잘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영동을 했습니다. 전기영동이란 DNA, RNA, 단백질을 겔에 통과시켜서 분자량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다름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만 각 물질이 띄는 전하는 러닝 폴스로만 작용하고 이동 거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썰프티의 발현 조건을 찾기 위해 익스프레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SDS pH 결과에서 과발현된 부분을 보고 발현 조건을 찾아줄 수 있는데 30도 온도 조건에 비해 20도 온도 조건에서 과발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상층액에 잘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론적인 크기가 11.7kD인데에 비해 마커와 썰프티의 위치를 비교하면 분자량이 더 크게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DS 페이지에서 단백질이 갖는 전하는 이동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만약 전체 아미노산에서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 아스팔틱 엑시드 혹은 글루타믹 엑시드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이론적인 분자량보다 크게 보이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익스프레션 테스트에서 알게 된 온도 조건으로 라지 스케일 익스프레션을 진행하였고 단백질에 태그 프로틴이 없기 때문에 Q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했습니다. SDS 페이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제를 했지만 퓨리티가 좋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의 pI가 3.77인 것에 비해 버퍼의 pH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퍼의 pH를 낮추어 다시 제작했습니다. pH 6 버퍼로 FPLC를 진행하였고 가장 UV가 높은 피크에서 나온 단백질이 표적 단백질임을 SDS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높은 피크가 나온 부분의 비버퍼 퍼센트는 20에서 25%였습니다. 나눠져 있는 단백질을 다 모은 다음 좀 더 퓨리티를 높이기 위해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하게 FPLC를 이용하여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진행하였고 단백질의 양이 많아 밴드가 넓게 퍼져 나왔지만 그 외에 밴드가 없기 때문에 퓨리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의 실험에서 발현한 단백질은 SC018로 히스 태그 이전에 종결 코던이 있어서 태그 단백질이 없는 단백질이었습니다. 태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정제 과정이 까다로웠고 정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종결 코던을 없애서 히스티딘 태그까지 발현되도록 다시 클로닝을 진행했습니다. 말단 태그 프로틴을 제외하고는 같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전 실험과 같은 20도에서 라지 스케일 익스프레션을 해주었고 니켈 칼럼을 통해 히스 태그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했습니다. 1차로 정제했을 때 이미다졸의 다양한 농도 범위에서 퓨리티가 높은 단백질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m몰 농도의 이미다졸 워시 버퍼에서 퓨리티가 낮아 그 용액만 한 번 더 정제했습니다. 이후 FPLC를 이용하여 Q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였고 가장 높은 UV가 나온 부분에서 타겟 프로틴이 석출되었습니다. 비버퍼 퍼센트는 약 18에서 25%로 이전 실험과 유사한 범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퓨리티를 높이기 위해 사이즈 익스클루전까지 진행했습니다. 태그 단백질이 없는 SC018은 Q컬럼 크로마토그래피와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통해 정제하였고
히스태그 단백질인 SC055는 히스태그 크로마토그래피, Q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통해 정제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퓨리티가 좋게 정제되었으므로 추가 실험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크리스탈리제이션 조건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